Let's talk about EVs. Yes. And not just Tesla. Yes. Is it good news for Tesla what's happening in Detroit right now? Yes, because if there's a strike, of course, there will be more production shortfalls. But I don't think it has anything really to do with the strike.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 consumer preference shift towards better vehicles, electric, that are falling in price. Tesla is leading that price decline simply by passing cost declines on to its customers. So I think that's what's good for Tesla. The complaint we hear is that people can't afford these vehicles. What we're seeing in the news changing. In the UK, as you can see, Rishi Sunak is pushing back targets to get rid of all of these internal combustion engines to 2035 from 2030. Are we being unrealistic about this transition and how difficult this is going to be? No, we do not think so. We actually, the total cost of ownership, now this is in the United States, it's a little bit different here. Does that include insurance? Yes, includes insurance. Yes, as I said, local differences, but yes, in the United States, that does include insurance. And in fact, Tesla is so sure that its cars will have fewer accidents and fewer fatalities that it's willing to provide insurance. So yes, that does include everything, all in. 안녕하세요. 3대 지수가 일제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스닥이 엄청나게 현재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현재 시장에 불안감이 가득하다라는 소리고요. 현재 뉴스를 살펴보시면 침체가 온다라는 소리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연준은 소프트 랜딩이라고 말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 1차 지지선이 $240라고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문제, 즉 매크로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수록 투자한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시고 버티어 나가는 것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 시장은 현재 바짝 쫄아있고 소프트 랜딩보다는 경기 침체 쪽으로 현재 베팅을 걸고 있는데요. 최근에 파산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금융위기 때 수치까지 현재 올라간 상태죠. 멀리 갈 곳도 없이 전기차 스타트업들만 보시더라도 지금 돈 없어서 끝나기 직전인 기업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상태죠. 2020년에서 21년의 유동성이 절정이었고 모두가 행복했던 대세 상승장이었는데요. 지금은 확실하게 유동성이 엄청나게 쪼그라든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문제점은 대폭락은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인가? 하지만 테슬라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이 매크로에서 견딜 수가 있냐 없냐이고 저는 충분히 버티어 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잘 나가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죠? 전 세계에서 그 기업을 원하는 것이고요.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할 거 없이 아니 일론 머스크 형이 미국의 대통령도 아닌데 전 세계 대통령 총리들이 만나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제발 테슬라 공장을 만들어 달라인데요. 그만큼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뜻이고요. 일론 형께서는 터키야말로 기가팩토리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죠. 터키를 통해서 유럽 시장, 아프리카 시장, 중동 시장까지 위치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인데요. 우선 그 회사가 내놓은 제품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은 형편이 없게 되는 것인데 유럽에서 1월에서 8월까지 모델 Y는 계속해서 베스트셀링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무려 단일 모델로서 15만 대나 팔아치웠죠. 이것만큼 확실한 숫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아우디의 목표는 당연하게도 모델 Y인데요. 가격만 얼추 비슷하게 내놓으려고는 하지만 전기차 급 자체가 굉장히 다르죠. 아무리 레거시 기업들의 목표가 모델 Y라고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차량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내놓고는 있지만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토요타에서 기가 캐스팅 프로토타입,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정이라는 것이고 테슬라는 이미 하고 있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테슬라는 이미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레거시 기업들은 할 거야, 할 예정이다,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 상승에 더욱더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물론 모델 3의 새로운 버전이 성능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저 비용으로 고성능을 내고 원가를 절감시켜야지 종고점을 뚫어버리지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루트를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테슬라이고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노조 파업만 보더라도 현재 답이 없는 상태죠. 이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그 엄청난 역사는 결국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테슬라가 파워홀 배터리 공장을 인도에 짓는다라고 하는데요. 전기차 기업들이 다들 말로서는 배터리 에너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테슬라처럼 제대로 된 액션을 보여주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성장 동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현재 3분기는 예정대로 공장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딜리버리 대수는 44에서 한 45만 대 가량 정도가 나올 것 같죠.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캐시우드가 계속해서 말하는 AI가 정답이라는 것인데요. 테슬라가 되었던 메타가 되었던 엔비디아가 되었던 모든 공통점은 AI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결국 AI 기업들의 수장이 인류의 미래가 될 것이고 그 첫바따로 보이는 사람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형이잖아요. 테슬라를 따라서 마소, 엔비디아, 메타, 팔란티어, 구글 결국 이러한 기업들이 세상을 바꿀 기업이라는 뜻인데요. 테슬라 대주주로 유명한 베일리 기포드 2분기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아마존 데이터독, 조비 에이비에이션, 메타, 클라우드 플레어 등을 많이 샀고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을 본다라면 역시나 테슬라, 엔비디아 투탑 체제로 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캐시우드는 계속해서 팔란티어를 사고 있죠. 이러한 점을 본다라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큰 고래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고 그 목적지는 AI라는 것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고 중고차 평균 가격 역시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많은 차량들이 도로가로 나다니겠죠. 그리고 제규어에서도 결국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합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충전소에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할 것이고요. 다만 럭셔리 세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가 잘 나가는 것 같죠. 테슬라 고가 라인을 보시더라도 모델 X는 어느 정도 판매량이 나오는데 모델 S를 비롯해서 벤츠 EQS, 포르쉐 타이칸, 루시드 에어 등 아직까지 럭셔리 세단은 내연기관차가 잘 나가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추세도 점차 바뀌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하이랜드 차량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범퍼 커버는 왜 계속해서 쓰는 거죠? 다들 잘 알고 있는데 말인데요. 그리고 빈페스트가 2분기 때 9,500대나 팔았다라고 하는데요. 스타트업 치고는 나쁘지가 않죠. 베트남 자국 내에서 꽤나 팔리는데 그렇다면 빈페스트는 현대 기아차만큼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 딜리버리 대수를 계속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라는 소리들도 계속해서 들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2021년 연말 나스닥은 15,000을 찍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시절이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 이 사이클만 지나고 난다라면 나스닥은 다시 한 번 더 종고점을 뚫으러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 시기 때 잘 버티었던 사람이 그 대세 상승장 여분을 충분히 먹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한다라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뭔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하드웨어 부분에는 전기차가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단연코 AI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매매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는 매매 영상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들어가세요.